안녕하세요. 오늘은 딥시크가 AI 버블을 과연 터뜨릴지 아니면 순간의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보다 중요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서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이죠. 다시 엔비디아가 4% 하락을 했어요. 어제 9% 오르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못 잡고 장외에서도 추가로 더 떨어졌거든요. 제 생각은 어떨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뉴스가드에서 AI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딥시크의 그런 능력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지 발표를 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선 딥시크가 뉴스랑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실패율이 무려 8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 제공 능력에 있어서 17%밖에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그러니까 5원 수준이라고 했었던 그런 능력과는 별개로 정보 제공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11개의 AI 모델을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딥시크가 11개 중 10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율이 83%가 나와서 10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꼴찌는 93%짜리도 있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 제공을 30% 한다고 했었고 답변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53%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그러니까 다른 AI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능력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예 틀린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17%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과학적인 얘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답변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83%의 실패율, 답변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딥시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실패율이 평균 62%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딥시크가. 근데 나머지 10개 중에 평균이 62%이지 실패율이 상당히 낮은 모델들도 있거든요. 이건 43%였었고 이건 또 40%, 30% 딥시크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딥시크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10개사들이 그러니까 오픈 AI 것도 이제 그 테스트를 한 거고 뭐 메타 것도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했는데 어디가 어디 건지는 밝히지 않았어서 어떤 것이 성능이 가장 좋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만 딱 공개를 했어서 딥시크가 가지는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아무튼 다른 그 AI 모델들에 비해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빅테크가 AI에 대해서 지출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지출을 줄이면은 주식시장에 엄청 큰 그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려가면서 멀티플을 쌓아왔었던 거여가지고 지출을 줄이는 순간 주식시장에 큰 조정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 마소,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앞으로 AI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뭐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빅테크가 그러니까 7가지 매그니피센트 7 해가지고 자본 지출 규모가 80조 원이거든요. 그게 룩셈부르크 GDP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매년 늘려와가지고 지금 80조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단 오늘 거의 뭐 슈퍼 웬즈데이 마냥 테슬라, 메타, 뭐 마소 다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도 어닝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고 왜냐면 엔비디아 그 주가와도 직접적으로 연동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닝콜에서 CEO들이 나와서 우리는 딥시크로 인해서 AI 지출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빅테크는 모두 다 이제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달러 앞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AI에 대한 지출을. 그렇다라는 건 엔비디아의 긍정적이라는 소리죠. 특히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AI가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400만 명의 광고주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6개월 전에 100만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AI가 매출 성장에 견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또 마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중급
엔지니어 수준의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마진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메타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론적으로는 소수의 추가 채용만으로도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마진 개선 측면에서도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 저커버그가 이제 핵심은 AI 성공의 핵심은 자본 지출에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나온 거예요. 딥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AI 성공의 핵심은 인프라와 이제 캐펙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더 늘려야만이 이제 AI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는 이런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애저에서 그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나왔어가지고 떨어진 거지, 엔비디아 자체 문제는 아니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빅테크도 그렇고 큰 문제는 안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좀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이제 말하길 딥시크가 오픈 AI의 모델을 베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선도적인 모델을 베끼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IP에 대해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AI 차르죠. 그 백악관 삭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차르인 이제 데이비드 삭스가 딥시크는 디스틸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오픈 AI를 베꼈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디스틸레이션이 뭐냐면 그 기존 AI 모델에서 수백만 개의 질문을 던져서 학습하는 거를 디스틸레이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딥시크가 기존 모델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픈 AI의 지식을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앞에서도 이제 마소랑 오픈 AI에서도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딥시크는 그러면 오픈 AI나 라마가 없었으면 탄생하지 못했을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탄생하지도 못했을 거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후발주자로만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고급 GPU가 필요로 한 상황인데, 지금 규제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중국에. 그런 상황인 거고,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딥시크가 600만 달러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추론 모델 그 R1 개발할 때 최소 5억 달러 이상 GPU 투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이랑 CT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냈는데 딥시크가 500만 달러의 오픈 AI 같은 것을 구축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AI 컴퓨터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딥시크로 인해서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게 될 거고, 그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랑 전력 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딥시크발 급락장에서 애플은 오히려 3% 상승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효율적인 AI 모델이 스마트폰에서 매력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고, 이에 따라 이제 소비자들의 기기 수요가 증가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애플이 증가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크인사이트는 이 딥시크의 획기적 기술이 엔비디아에는 타격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은 학습과 추론이라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추론을 위한 칩 수요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딥시크의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엔비디아에는 타격이 안 될 거고, 오히려 AI 서비스를 판매하는 오픈 AI와 같은 회사가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이 그런 거겠죠. 헤지펀드 72에서는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AI는 강세장을 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AI 시장이 오히려 좋아질 거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그리고 어제 상원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하워드 러트닉이 메타의 오픈소스가 오히려 딥시크를 도운 셈이 됐다. 그리고 중국은 우회해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대량 구매해서 딥시크를 개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NSC 통해서 국가의 안보적 의미를 검토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US 네이비에서 어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었죠. 그 뭐 개인정보 측면에서 좋지 않으니까 그 기밀이 노출될 수 있는.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금지를 했는데, 하워드 러트닉도 똑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할 거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딥시크가 600만 달러로 구축을 한 게 아니고 엔비디아의 그런 고급 GPU를 어떻게 우회해서 수입을 해서 이용을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죠. 뭐 딥시크 사용을 아예 전면 금지한다거나 칩 그 수출 제한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 움직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검토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러트닉이 한 얘기랑 그 하원에, 그러니까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이유로 바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소프트뱅크에서 오픈 AI 투자를 더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기존 스타게이트에 15조 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25조 원을 추가로 투자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13조 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이제 투자 금액이 되는 거고요. 아까 빅테크 얘기했잖아요. 그 투자,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나야 된다고, 줄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새롭게 발표를 한 거 보면, 빅테크들이 AI 지출을 줄일 이제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이, AI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질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이건 다 시장이 긍정적인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고급형 모델, 오픈 AI의 고급형 모델과 딥시크와 같은 저급형 모델, 이 두 시장으로 나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플과 화웨이 구도처럼 하이엔드와 비하이엔드 시장으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는 고급 GPU를 사용해서 고급형 AI 모델을 구축을 할 거고, 성능이 비교적 낮은 그 딥시크와 같은 모델들은 후발주자로서 그 앞에 그 오픈 AI가 했던 학습, 그 해왔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엔비디아의 고급 GPU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애플, 화웨이 혹은 아마존, 테무와 같이 하이엔드와 비하이엔드 시장으로 양분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요즘 AI 관련돼서 주식들이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있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없는 게 비정상이고요. 지금까지 보시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